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첨성학 중급 토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성. 토성은, 어, 인생의 엄격한 스승이다. 토성은 신화 이야기 자체에서도 크로노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성은 약간, 엄격한 스승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규율을 나타낸다, 이런 거죠. 목성이 확장과 행운을 상징한다면 토성은 수축, 제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엄격한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성장의 한계선, 이런 걸 정해주는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부서지지 않게 하는 우주의 선생님이다라는 게 토성 카드, 토성입니다. 토성이 토성의 핵심 키워드는 일단 토성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굳혀서 부서지지 않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과 구조, 실현 가능한 계획, 질서, 뼈대 이런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나타내고 질서를 나타내고 뼈대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토성은 현실하고 구조화, 시스템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와 노력.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 참고, 인내하자. 그리고 노력하자. 이게 토성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과 경계.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거를,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토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뿌린 대로 거두는 시간의 성적표, 까르마. 그러니까, 행한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게 까르마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그런다. 이 까르마는 사실은 전생의 업이라고 합니다. 전생에서 내가 이렇게 행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받는 성적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권위, 전통을 나타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권위와 전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적인 규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가치도 나타내기도 하죠. 토성은 아주 보수의 행성입니다. 보수의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규율을 나타내는 행성.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권위주의, 권위의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는요, 현대에서는 염소 자리, 그 다음에 고전에서는 물병 자리였죠. 그래서 지금 어,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염소 자리에서 현대점성학에서는 지금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는 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 체계적인 성격, 성공과 사회적 성공과 야망을 위한 절제를 한다. 그리고 성실한 등반을 한다라고 하죠. 이, 이 토성이, 아니, 염소 자리가 이 무릎이 굉장히, 음,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봤을 때 무릎이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무릎이 있잖아요. 어, 이 산을 올라가는 것. 그래서 등반하는 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등반도 하지만, 여기는 윗사람들한테 바로, 어, 그 체계적인 것, 야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도 이 무릎하고의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 물병자리고요.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시키고 사회적 원칙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이런 데서도 물병자리에서 옛날에 다스리는 별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천왕성이 물병자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염소 자리와 물병 자리의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염소 자리는 야망을 성취하는 곳,
그다음에 물병자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성이 주는 세 가지 선물. 토성이 흉성이거든요. 흉성. 그래서 여기서는 대흉성이라고 하죠. 대흉성을 토성이라고 하고 소흉성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마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흉성이지만 선물을 준다. 이게 토성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견고한 성공을 거두는 거다. 그래서 일단 반복되는 숙련된 기술을 제공한다. 그래서 반복된 고통, 연습 끝에 얻는 장인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잘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에리즈나 불의 별자리들은 반복 작업할 수 없거든요. 근데 토성은 계속 있잖아요. 같은 거를 반복하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의 태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 애지만 애 어른 같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토성입니다. 그리고 반짝 행운이 아닌 직접 일군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안정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직접 내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장기적인 안정을 주는 것. 이게 토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턴, 세턴 리턴. 29.5년에서 30년이 한 주기입니다.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12하우스를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요. 토성이 예를 들어서 토성이 예를 들면 1번 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29.5년, 30년이 걸리고 두 바퀴 도는 게 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기에서 보통 여기는 29세에서 30세 이렇게 되면 실존적인 고민의 시기.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실현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실현의 시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돌아올 때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시련을 잘 극복해낸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29세에서 30세 정도 될 때 직업적인 변화, 결혼, 인간관계에서 큰 전환점이 오더라. 이게 보통은 요즘에는 결혼의 시기가 늦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고 이 시기를 통과하면 성숙한 자아로 거듭난다.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토성은 어, 내 차트에 어디 시점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무슨 모든 행성이 다 그렇죠. 모든 행성이 어디 쌓인, 그리고 어디 하우스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토성이 내 차트에 예를 들어서 4번 하우스에 있다 하면 4번 하우스가 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부분에서 공을 들여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성이 아니라 토성도 전문가의 기질을 만드는 거, 아까 인내하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기술을 숙련해낸 행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1번 하우스에 있으면 1번 하우스대로의 장인 기술 숙련을 해야 되고 2번 하우스에 있으면 2번 하우스대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목성이 사랑을 주는 삼촌이라면 토성은 숙제 다 하기 전에 못 나간다 라고 말하는 엄격한 할아버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숙제를 다 해라. 숙제 다 하고 나가라. 그런 숙제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12별자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불의 별자리입니다. 자아와 열정의 통제. 그러니까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충동 조절, 건강한 독립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의욕은 앞서지만 실행에 옮길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 남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리더가 되는 법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배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9.5세가 되면 이거가 충동 조절, 건강한 독립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양자리 토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자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인정 욕구,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이잖아요. 인정 욕구와 자기 표현을 진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다. 그리고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내는데 인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특별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걸 극복해야 되고요. 이거는 가벼운 박수갈채가 아닌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수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원하지만 스스로 만든 틀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종교, 철학, 법률, 거창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철학을 가진 지혜로운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지혜로운 스승이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게 사수자리 토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의 원소. 흙의 원소에서는 일단 우리가 황소 자리, 이거는 토성은 흙인데 거기에 흙이 만나는 거니까 아주 구조화를 잘 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 구축, 소유욕의 정화를 할 수 있는 게 황소자리 토성이고요. 경제적인 결핍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자산을 모으는 과정이 조금 더디다. 늦기, 늦다. 이런 걸 느껴질 수 있는데 그만큼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 그게 황소자리 토성이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 자립, 그 다음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황소토성. 그러면 천어자리 토성은 완벽주의의 극복. 그러니까 완벽주의의 극복과 효율적인 봉사가 숙제인데, 사소한 실수에는 예민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예민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에서는 자신만의 그 엄격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교한 기술력을 가지게 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황소토성이에요. 처녀자리 토성이에요. 그리고 염소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성취와 권위의 올바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애어른이잖아요. 애어른 같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 그래서 인생을 항상 등산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무겁게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정점에 도달해서 존경받는 권위자가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성도 염소자리 토성이 아주 사회적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정한 권위자가 되는 것. 그게 염소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 토성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 있는 소통과 생각에 집중. 그러니까 이 쌍둥이 토성은 커뮤니케이션, 뭐, 이게 소통을 하는 적이니까 말이 와전되거나 배움의 과정에서 약간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정보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복잡한 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커뮤니케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토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소통의 어려움, 그 다음에 말이 와전된다. 와전되어서 배움의 과정에서 약간의 장애가 작용을 하지만 이 복잡한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서요, 전달하는 최고의 커뮤니케이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천칭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요, 관계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인간관계나 인간관계, 결혼에서 아주 책임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타인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재자이고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이나 인간관계에서 책임감이 오니까 힘이 들었겠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재자. 그러면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칙의 조화를 누리는데 집단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느라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정립하는 혁명가적 리더가 된다. 근데 처음에는 소외당하고요. 기존 질서에 저항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느라고 고군분투하죠. 그래서 사회 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의무감을 느낀다. 하는 사람들이 물병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정립한다라는 거고요. 물의 원소를 보면 개자리는 정서적 자립과 내면의 안식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게 숙제인데요. 가족이나 감정적인 유대 관계에서 약간 무거운 책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에게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타인에게 진정한 정서적 지지대를 제공하는 성숙한 보호자가 된다. 이게 이제 개자리 토성이에요. 정갈 토성 같은 경우에는 집착에 내려놓은 깊은 심리적 변화가 숙제인데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통제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든지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통제욕, 통제력 이런 거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면이나 금기시되는 영역을 깊이 파고드는 과업을 가지더라.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가집니다. 그게 정갈 토성이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토성,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화와 영적 규율이 숙제인데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감정 또는 환상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성, 예술을 나타내는데 이런 세계를 현실적으로 끌어오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감을 구체적인 형태로 빚어내는 예술가나 치유자가 되는 것.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성이 이제 왜 그러면 우리에게 힘든 시련만 줍니까? 아니, 아까 좋은 점도 준다 했는데 그 각 별자리들마다 토성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자면 양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나서는 게 두렵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리드하는 상황이 오면 얼어붙기 쉽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크지만 정작 실행하려고 하면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나서는 게 두렵다. 그래서 독립성과 용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 토성은 이게 힘들다. 그럼 황소자리 토성은 늘 돈과 안전이 불안하다는 거죠. 통장 잔고가 넉넉해도 왠지 모를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변화를 주는 게 너무 힘들고
물질적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유물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존과 가치 증명에 대한 불안, 이게 황소자리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불안감, 이게 황소자리 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자리 토성, 처녀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해요. 사소한 디테일이 매몰되어서 전체 흐름을 놓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판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강박적인 완벽주의와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이렇게 해서 처녀자리 토성이 이게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표현과 인정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표현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주목받는 게 불편해요 라고 합니다. 사실은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만 막상 조명이 비춰지면 숨고 싶어지는 거죠.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라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기 표현의 억제, 이게 사자자리 토성들이 힘든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고 싶지만 스스로 만든 도덕적, 사상적 틀에 갇힙니다. 인생은 모험이야 라고 외치고 싶지만 정작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두렵다. 확신 없는 신념에 괴롭다. 그래서 삶의 철학과 신념에 혼란이 오는 것. 이게 사수토성입니다. 그러면 염소토성은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숨이 막힌다. 어린 시절부터 애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늘 사회적 지위와 성과에 집착하고 휴식을 취할 때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짓눌린다. 그래서 사회적 성취와 권위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이 이 별자리마다 각 별자리마다 이렇게 힘든 점이 있더라. 그러면 토성이 이제 공기 쌓인 힘든 이유 뭘까? 쌍둥이 자리의 토성은요, 내 말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 아는 게 많아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글을 때 좀 신중해지거든요. 가벼운 농담조차 틀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 능력과 지식에 대한 자기 검열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칭토성은요.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관계 맺기가 너무 숙제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타인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 반대로 관계에서 오는 책임을 피하려고 아예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트너십과 공정함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게 천칭토성이고요. 물병토성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 같다. 친구는 많을지 몰라도 집단 안에서 늘 겉도는 느낌을 받는다. 보수적인 질서와 진보적인 생각 사이에서 방황하고요.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매력이 아니고 격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소속감과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 그게 물병토성입니다. 자, 토성이 힘든 이유, 물의 원소. 개자리는 어떨까요? 개자리는요, 마음을 여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방어적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상처받을까 봐의 두려움 때문에 미리 벽을 쌓죠. 그러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서적 소속감과 보호 본능의 결핍이 있다라는 게 개자리 토성이고요. 정갈 토성은 사람을 믿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배신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타인을 깊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누르는 데 익숙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곧 통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무장과 통제 욕구, 이게 정갈 자리의 토성, 힘든 이유이고요. 물고기 자리의 토성은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요. 감정의 경계가 없어서 타인의 슬픔을 쉽게 전염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망치고 싶어 하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인생을 안개 속에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 도피, 감정적 경계의 어, 부재로 인해서 힘들다. 물고기 자리 토성이 힘들다라고 봐지고요. 그렇지만 토성은 내가 나한테 힘듦을 주는 건 맞는데 그 분야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이 덤벨을 들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단단해지듯이 토성의 영역은 나중에 세상,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근성이 되는 곳이다. 그만큼 힘듦을 주지만 그것을 노력하고 극복을 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토성은 인내와 시간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성숙한 어른이 되면서 전문가가 된다. 토성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우주의 선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성은요, 점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토성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어,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카이로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성 여기까지 하고요. 어, 천해명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